여기 일생을 바쳐 시댁에 헌신한 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곧바로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아내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두었다고 하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한 남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내를 생각하며 준비한 특별한 선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따뜻한 감동과 눈물이 함께하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경석은 70세가 넘은 나이에 간경변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형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바쳐 일하며 말단 사원에서 전무까지 올라간 입지전적 인물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그 성공 뒤에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접대 자리에서의 끊임없는 음주가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 사업을 담당했을 때는 거의 매일 밤 외국 바이어들과 술자리를 가져야 했어요. 남들 앞에선 항상 의연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술로 하루를 마무리했어. 미정은 그런 남편을 위해 매일 밤 해장국을 끓여놓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경석의 음주는 줄어들지 않았고 결국 퇴직 후 몇 년 만에 간경변이라는 무서운 병을 얻게 됐죠. 처음에는 간경변 초기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지난 6개월 사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이경석에게 앞으로 반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이경석의 머릿속에는 아내 윤미정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48년을 함께 살았는데 내가 먼저 가게 되는구나. 이경석은 자신이 떠난 뒤 혼자 남을 아내가 걱정됐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이순정과 조카 이지훈을 비롯한 시댁 식구들이 미정을 어떻게 대할지가 걱정됐죠. 자식이 없는 부부였기에 더욱 그랬습니다. 이경석은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아내에게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들, 미안함과 고마움이 가슴 깊이 밀려왔습니다. 특히 미정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기억이 이경석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죠. 12해 전 미정의 어머니는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경석은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로 베트남에 출장 중이었고 회사의 압박으로 장례식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어요. 겨우 이틀째 되는 날 저녁에 도착해 형식적으로 조문만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일찍 다시 출장지로 떠나야 했습니다. 어머님 장례식 때 내가 뭘 했지? 그저 잠깐 들렀다가 나온 게 전부였어. 미정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후 미정은 한 달 넘게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에는 이불 속에서 혼자 흐느끼곤 했죠. 하지만 이경석은 바쁜 업무를 핑계로 아내를 제대로 위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회사의 눈치를 보며 외부 회식에 참석하느라 집에도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미정이 어머니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지. 술에 취해 들어와 잠들기 일쑤였으니 매년 미정의 어머니 제사를 미정 혼자 준비하게 한 것도 제사가 끝난 후 혼자 눈물 훔치는 아내를 안아주지 못한 것도 모두 이경석의 가슴에 깊은 후회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그 많은 시간 동안 가족보다 회사를 우선시했던 순간들, 미정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까. 이경석은 결심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아내를 위한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로요. 그는 남은 체력을 모아 양평 외곽의 한적한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요양원 부지와 옆에 붙어있는 상가 건물을 매입했죠. 모든 과정은 비밀리에 진행됐어요. 법무사와 만나 모든 재산을 미정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도 마쳤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던 날 이경석은 미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 한 장을 건네며 마지막 부탁을 했죠. 양평 온유요양원, 꼭 혼자 가. 내 마지막 소원이 담겨 있어. 미정은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주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이경석은 세상을 떠났고 미정은 쪽지 한 장을 꼭 쥔 채 남겨졌습니다.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조문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눈물도 다 말라버린 채로요. 그때 법무사 한 명이 조용히 다가와 미정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경석님의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이 부인 명의로 이전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기 관련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말이 시어머니 이순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90세의 고령에도 귀가 밝았던 이순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순정은 몇 년 전부터 이경석과 미정의 아파트 옆 단지에 살고 있었기에 가까이서 두 사람의 삶을 지켜봐왔습니다. 뭐라고? 모든 재산이 미정이 명의로. 이지훈도 놀란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지훈은 이경석의 친조카로
어릴 때부터 삼촌인 이경석을 롤모델로 삼아 같은 회사에 입사해 이제는 부장까지 올라간 상태였어요. 그는 어떤 면에서는 자신이 큰 유산을 물려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게 사실이었죠. 삼촌이 그런 결정을 하셨다고요?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장례식 내내 미정은 시댁 식구들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낄 수 있었어요. 속삭임과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을 보내는 의식에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일은 벌어졌습니다. 이순정이 미정의 아파트를 찾아와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뭘 했다고 다 가져가. 짐 싸. 여기 너희 집 아니다. 놀란 미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의 50년을 함께 했던 남편이 떠난. 상실감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어머니, 저는 자식도 없는 며느리가 우리 가족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법적으로는 내 명의가 돼 있을지 몰라도 그건 우리 가문의 재산이야. 내일 아침까지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거야. 이순정의 말에 미정은 더 이상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만 미정은 묵묵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 몇 벌과 필요한 물건들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쪽지를 다시 한번 꺼내보았죠. 양평 온유요양원.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자신이 오래도록 살아왔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며 걸었어요. 손에는 남편의 쪽지와 작은 가방만 들려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다 말랐고 이제는 그저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양평으로 향했습니다. 양평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0여 년간 한 남자의 아내로만 살아온 자신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버스에서 내린 미정은 지도 앱을 켜고 요양원을 찾아 걸었어요. 한적한 시골 마을 끝자락 작은 언덕 위에 단정하게 지어진 건물이 보였습니다. 온유요양원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죠. 미정이 요양원 입구에 다가서자 안에서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미정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정 님이시죠? 드디어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꼭 오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이경석 회장님이요. 이곳은 회장님께서 직접 설계하고 준비하신 곳입니다. 저는 김정혜라고 합니다. 이곳 요양원 실장이에요. 들어오세요. 회장님께서 남기신 것들이 있습니다. 미정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정혜를 따라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실내는 따뜻했어요. 복도를 지나 사무실로 안내된 미정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정혜는 서류 한 묶음을 미정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이 서류를 펼쳐보니 요양원 건물과 옆에 붙어있는 상가 건물의 등기부였어요. 소유자 명의는 모두 윤미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이 요양원과 상가 건물을 매입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소유권을 부인께 이전하셨죠. 상가 건물 1층은 임대를 놓아 월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2층은 부인께서 직접 사용하실 수 있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혜는 미정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회장님께서 마지막 방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따라오세요. 미정은 정혜를 따라 요양원 한쪽 끝에 있는 특별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아늑한 방이 나타났어요. 벽에는 이경석과 미정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회장님의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 안의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 한 대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이경석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 있었죠. 미정아, 내가 떠난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준 거야. 고마워. 내 어머니가 쓸쓸히 생을 마쳤던 게 내 평생의 미안함이었어. 당시 내가 너를 더 챙기고 위로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지. 이 요양원은 그 속죄야. 그리고 상가 건물은 너 혼자 되더라도 절대 궁핍하게 살게 하고 싶진 않았어. 임대 수익으로 평생 경제적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야. 미정아, 나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어. 평생 고마웠고 사랑했어. 미정은 편지를 읽으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정혜가 조용히 노트북을 켰어요. 화면이 밝아지며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병상에 누운 이경석이 있었어요. 미정아, 영상으로 보니 어색하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헤어지게 됐을까? 미안해. 내가 이 요양원을 준비한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내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하는 것. 다른 하나는 내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야.
너는 항상 다른 사람을 돌보는데 탁월했어. 이곳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며 보람을 찾았으면 해. 내가 못한 거 여기서 대신 해줘. 내가 너한테 해줬어야 했던 걸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해줬으면 해. 영상 속 이경석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의 눈빛은 강인했습니다. 미정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혜는 미정에게 요양원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요양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작은 규모였고 현재 15명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셨어요. 상가 건물의 임대 수익으로 요양원 운영비 일부를 충당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미정의 생활비로 사용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2층에 마련된 미정님을 위한 거주 공간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회장님께서 직접 인테리어까지 신경 쓰셨답니다. 정혜는 미정을 상가 건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을 열자 작지만 아늑한 원룸이 나타났어요. 침대와 소파, 작은 주방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요양원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미정의 물음에 정혜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이곳은 미정님의 공간이니까요. 회장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미정은 창밖으로 보이는 요양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서는 몇몇 어르신들이 천천히 산책하고 계셨어요. 미정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었어요.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공간에서의 첫날이었어요. 간단한 아침을 먹은 후 미정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혜가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오늘부터 어르신들을 만나보시겠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그저 회장님의 바람이었을 뿐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정혜는 미정을 요양원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었어요. 15명의 어르신들이 테이블에 앉아 계셨습니다. 미정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어요. 밥 잘 드시고 계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75살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미정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세요? 참 따뜻한 손이네요. 미정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침 식사를 돕고 난 후 미정은 정혜와 함께 요양원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정원이 아름다웠죠. 회장님께서 정원을 특별히 신경 쓰셨어요.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요. 미정은 정원의 벤치에 앉아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갑작스럽게 삶이 바뀌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온했어요. 그때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미정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 아들놈들은 명절에도 안 와. 바쁘다나 뭐라나. 사람이 늙으면 쓸모가 없어지는가 봐요. 미정은 할아버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르신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마음속으로 깨달았어요. 아직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그날부터 미정은 매일 요양원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낮에는 함께 산책하고 저녁에는 이야기를 들어드렸어요. 처음에는 자원봉사처럼 시작했지만 점차 그곳은 미정의 삶의 일부가 되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요양원의 어르신들은 미정을 기다리게 되었고 미정도 그들에게 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매달 통장으로 들어오는 임대 수익 덕분에 경제적인 걱정도 없었습니다. 이경석이 철저하게 준비해둔 덕분이었죠. 경석 씨, 당신의 마지막 선물이 이렇게 소중할 줄은 몰랐어요. 미정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렇게 미정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미정은 요양원에서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어르신들은 미정을 윤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따랐고 직원들도 미정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어느 날 미정은 요양원 한쪽 빈 방을 발견했어요. 정혜에게 물어보니 그곳은 원래 취미 활동실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이 방을 꾸며도 될까요? 어르신들과 함께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공간으로요. 정혜는 기쁜 표정으로 동의했습니다. 미정은 자신의 적금을 깨서 취미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어요. 이젤과 캔버스, 색연필, 노래방 기계 등을 준비했습니다. 취미 활동실이 문을 열자 어르신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그림 그리기 시간은 인기가 많았습니다.
78살의 김할머니는 젊은 시절 그림을 좋아했다며 붓을 들었어요. 이렇게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미정은 어르신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요양원은 미정에게 이제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삶의 의미를 찾아준 공간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가끔 밤이 깊어 혼자 있을 때면 미정은 여전히 이경석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매달 5일 그가 생전에 좋아했던 등산 가는 날이면 더욱 그랬어요. 미정은 그날이면 요양원 뒤편 작은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이경석과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경석 씨, 오늘은 김할머니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그동안 우울증으로 힘들어 하셨는데 그림 그리기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당신이 이곳을 만들어 주어서 정말 고마워요. 요양원은 미정에게 이경석을 잃은 후에 상실감과 외로움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손편지에 쓴 말이 자주 떠올랐어요. 내가 못한 거 여기서 대신 해줘. 내가 너한테 해줬어야 했던 걸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해줬으면 해.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요양원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습니다. 85세의 박할머니였어요. 박할머니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고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 자녀들이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 집에 가고 싶다며 불안해했어요. 미정은 박할머니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매일 아침 찾아가 인사하고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박할머니가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주며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박할머니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정이 우유를 들고 방문했을 때 박할머니가 말했어요. 내 딸도 내 말은 안 들어주는데 윤 선생님은 항상 들어주니 고마워요. 우리 딸은 바쁘다고 전화도 잘 안 받아요. 하지만 선생님은 매일 찾아와 주시니. 박할머니의 그 말에 미정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작은 위안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미정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경석 씨, 당신이 내게 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네요.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내가 있어야 웃는 사람들,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 당신은 내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주었어요. 미정은 이제 이경석의 진심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안정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빈자리를 이렇게 누군가를 돌보는 일로 채워주고 싶었던 이경석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당신이 나를 생각했던 것처럼 나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되네요. 어느 날 미정은 요양원 사무실에서 이경석의 옛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정혜가 보관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이경석이 요양원을 계획하던 초기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미정이가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는 곳, 미정이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곳, 미정이의 따뜻함이 빛날 수 있는 곳. 그 순간 미정은 남편이 자신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경제적 안정을 넘어 그녀의 본질을 알고 있었던 거죠. 미정은 항상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는 일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경석은 그런 미정의 본질을 알고 그녀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준 것이었어요. 경석 씨, 당신은 정말 나를 깊이 사랑했군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방식으로. 미정은 이제 요양원에서의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남편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과정이었어요.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1년째 접어들던 어느 날 뜻밖의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이경석의 조카 이지훈과 시어머니 이순정이었어요. 미정은 그들을 보고 놀랐지만 차분하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숙모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혜가 다가와 손님들을 응접실로 안내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저희가 찾아온 이유는 사과드리려고요. 이지훈의 말에 미정은 놀랐습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숙이며 계속 말했어요. 삼촌의 유언장과 모든 법적 절차를 확인해 봤습니다. 상가 임대 수익, 요양원 운영 구조, 삼촌의 의지가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최근에 우연히 본 지역 신문 기사에서 숙모께서 어르신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삼촌이 왜 이렇게 준비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순정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정아,
내가 잘못했다. 내 아들이 떠난 충격에 내게 상처를 주었구나. 내가 집을 떠난 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 지난주 시장에서 내 친구가 널 봤다더구나. 유여사 며느리 요양원에서 참 잘하더라. 정이 많아 보여라고 하더라.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미정은 말없이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순정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사실 경석이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우리 아들이 널 그렇게 생각했다니. 내가 잘못 봤구나. 이지훈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숙모, 저희가 요양원을 둘러봐도 될까요? 삼촌께서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곳이 어떤지 보고 싶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고 두 사람을 요양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취미 활동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몇몇은 정원에서 산책하고 계셨어요. 이지훈과 이순정은 조용히 요양원을 둘러보았습니다. 삼촌이 왜 이런 곳을 준비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숙모가 행복해 보이십니다. 이순정은 한 할머니가 미정에게 다가가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 할머니는 미정에게 뭔가를 귓속말로 전하고 있었어요. 미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할머니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며느리야, 내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르겠구나. 이순정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석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제 알겠어. 내가 평생 경석이를 위해 헌신했는데 정작 우리는 내게 무엇을 해줬니? 아무것도 없었지. 이지훈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처음엔 삼촌의 결정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삼촌의 진심이 느껴집니다. 삼촌께서 숙모를 얼마나 깊이 생각하셨는지 이곳에 와서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미정은 두 사람의 사과를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오랜 시간 가슴속에 품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에요. 이제는 제가 여기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순정이 갑자기 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혹시 나도 이곳에 와도 될까? 큰 아파트에 혼자 있으니 너무 외롭구나. 내가 있는 곳에서 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이순정의 뜻밖의 요청에 미정은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어머니. 이곳은 충분히 넓어요. 어머니를 위한 방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지훈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숙모,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저도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저녁 미정은 이경석의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대로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경석 씨, 당신이 이런 것까지 계획했던 건 아니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저는 이제 당신이 남겨준 이 공간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일주일 후 이순정은 짐을 가지고 요양원으로 이사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순정도 곧 요양원의 일상에 적응해 갔어요. 미정이 어르신들을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순정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미정아,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을 만났는지. 미정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에요, 어머니. 그렇게 미정의 요양원 가족은 하나씩 늘어갔습니다. 상처와 아픔은 치유되고 새로운 유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요양원에서의 생활이 2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정은 이제 요양원의 공식적인 원장이 되었고 정혜는 계속해서 실장으로 일했어요. 이순정도 입소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요양원에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봄날 오후 미정은 어르신들과 함께 요양원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요양원 입구 간판 아래에는 새로운 문구가 걸려 있었습니다. 온유요양원. 고맙습니다, 당신. 이 문구는 이경석을 기리며 미정이 직접 만든 것이었어요. 미정의 손에는 오늘도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들려 있었습니다. 새로 입소하신 90세의 할아버지를 위한 것이었어요. 원장님, 이 죽 정말 맛있어요. 제 딸도 이렇게 못 만들어요. 할아버지의 말에 미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윤 선생님이 아닌 원장님이라 불리는 것에도 익숙해졌어요. 요양원은 점점 더 발전해 갔습니다. 취미 활동실은 지역 예술가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공간이 되었고 정원은 주민들이 함께 가꾸는 공동체 정원으로 확장되었어요. 이지훈도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는 물심양면으로 요양원 운영에 도움을 주었고
때로는 어르신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모 삼촌이 돌아가신 지 벌써 2년이 지났네요. 하지만 이곳에 오면 삼촌이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신 것 같아요. 이지훈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경석 씨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어. 이 모든 것이 그이가 남긴 선물이니까. 미정은 이제 더 이상 홀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어르신들, 직원들, 시어머니 이순정, 그리고 이지훈까지. 그녀 주변에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이경석이 떠난 후의 상실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있었지만 그 빈자리는 이제 따뜻한 사람들의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정은 혼자 요양원 뒤편 언덕에 올랐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이경석과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경석 씨, 오늘도 당신 만나러 왔어요. 요양원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당신 어머님도 이곳에서 함께 잘 지내고 계시고 지훈이도 자주 찾아와요. 당신이 계획한 대로 아니,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답게 모든 것이 흘러가고 있어요. 미정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별이 반짝이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준비해준 이 선물은 단순한 건물이나 돈이 아니었어요. 이곳에서 나는 당신처럼 살고 있어요. 당신이 남긴 자리에서 내가 누군가의 삶을 따뜻하게 이어가고 있어요. 바람이 미정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흩트렸습니다. 그 순간 미정은 이경석의 따뜻한 손길이 자신을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고마워요, 경석 씨. 당신의 마지막 선물 덕분에 나는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선물을 나눠주고 있어요. 요양원의 창문들에서는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곳에는 미정이 돌보는 어르신들이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미정의 손길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경석이 진정으로 미정에게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었습니다. 미정은 언덕에서 내려와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현관에서 이순정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정아, 밖에 나가 있었구나. 날이 추워지고 있으니 감기 조심해. 미정은 시어머니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가요. 오늘 저녁은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뒤로 요양원 간판의 글귀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온유 요양원. 고맙습니다, 당신. 이 글귀는 이경석을 향한 것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미정이 만난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흐르는 이곳에서 미정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이경석의 사랑은 그녀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순한 유산 이야기를 넘어 잊고 있던 부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을 따뜻하게 그려낸 이번 사연은 정말 감동적이었네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으로 은빛 사랑방을 응원해주세요. 구독을 하지 않으시면 저희는 다음에 다시 만나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오늘도 은빛 사랑방에서 사연을 전해드리는 저는 명희였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